때는 조선 후기 한양에 이창이라는 생원이 있었다. 그는 긁게나 읽는 선비였으나 몹시 가난하여 그 넓은 한양 땅에 제 한 몸 누일 방 한 칸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매일 날이 저물면 형제들과 함께 남의 집에 빌어 잠자리를 구하곤 하였는데 하루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음에도 잘 곳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어두워지는 골목을 헤매며 전전긍긍하는데 한 마을 사람이 이를 딱하게 보았는지 혀를 끌끌대며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잘 곳을 빌며 다닐 겐가?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묵사동에 버려진 집 한 채가 있다 들었네. 그곳에라도 가보게나. 그 집엔 주인이 없습니까? 그렇다네. 무슨 연유인지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지. 매일 잘 곳을 구하는 것이 지겨웠던 이창에게는 솔깃한 말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그는 더 생각할 것도 없이 형제들과 함께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골목을 빠져나가기 전 조금 전에 대화를 듣고 있던 한 사람이 가만히 그들을 따라와 길을 가로막았다. 뉘시오. 그는 다 낡아 떨어진 도포를 걸친 거지 차림의 선비였는데 무언가 말하기를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되네.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내 후환이 두려워 자세히 말해줄 수는 없네만 내 말을 듣게나.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네. 그러더니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그런 꺼림칙한 말에 이창과 형제들은 선비가 사라진 쪽을 보며 한동안을 굳은 듯 서 있었다. 들뜨기만 하던 그들의 마음은 어느새 두려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어찌할지를 의논해 보아도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해는 서쪽 끝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슬을 맞으며 노숙을 해야 할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창이 다른 형제들에게 말했다. 오늘 그곳에 가 함께 밤을 새며 지켜봅시다. 별일이 없으면 살고 아니면 떠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해가 다 떨어질 쯤 도착한 그곳은 성곽의 남쪽 끝 남산자락 후미진 곳에 위치한 폐가였다. 과연 사람의 손길이 닿은 지 꽤나 오래되어 보였는데 허름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까지 감돌았다. 이에 이창과 형제들은 집안 곳곳에 자리 잡은 거미줄과 먼지를 털어내며 집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그리고 안방에 자리를 펴는데 형제 중 하나가 문득 이창의 뒤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웬 문이 있는데. 이에 뒤를 돌아보니 과연 방 한 구석에 사다리로 이어지는 다락문 하나가 달려 있었다. 조금 전 집을 청소할 때까지만 해도 알아채지 못하던 것이었으니 이창과 형제들은 이를 기이하게 여겼다. 이창은 꺼림칙한 마음을 거둘 수 없어 곧장 사다리에 올라 조심스레 문고리를 당겨보았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열리지 않았다. 이에 촛불을 가져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이런저런 물건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는데 작은 괴짝 하나와 줄이 떨어진 검은고, 해진 신발 한 짝, 그리고 쓰임새를 알 수 없는 뾰족한 나무 토막들이 그것이었다. 또 방 가장자리에는 웬 신주가 올려진 작은 교자상이 놓여 있었다. 저게 무엇인가? 이창은 신주에 쓰인 글씨를 보려 하였으나 방이 어두워 여간 읽을 수 없었다.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창은 그 물건들이 못내 꺼림칙하였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에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다. 전 주인이 쓰던 잡동사내인가 봅니다.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사다리에서 내려온 이창은 오는 길에 얻어온 술과 간단한 안주를 펴놓고는 형제들과 윷놀이를 하기 시작했다. 밤새 즐기며 두려운 마음을 달랠 요량이었다. 그렇게
이창 형제는 놀이를 하면서 웃고 떠들며 잠시나마 근심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2시즌 정도 지났을 즈음 문득 그의 형제 한 명이 표정이 굳더니 입에 손을 대 조용히 하라 이르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에 다른 형제들도 소리내길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니 과연 어디선가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는 누군가 검은 고를 타는 소리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검은 고 소리 뒤로 여러 사람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또한 함께였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조금 전 이창이 확인했던 다락방이었다. 절대로 그곳에 가서는 안 되네. 다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이내 물건들이 요란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는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듯 다락문을 거세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이창과 형제들은 두려움에 숨이 멎는 듯하였다. 이에 형제 한 명이 조심스레 몸을 일으켰다. 어서 나가자꾸나. 하지만 이창은 그러한 형의 권유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주머니 칼을 빼들더니 분연히 말했다. 어차피 우리는 갈 곳 없는 처지가 아닙니까? 이대로 계속 남의 집에 빌어 사느니 저 귀신들에 맞서보렵니다. 그러고는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뎌 사다리에 오르고는 칼을 쥔 팔을 다락문 안으로 힘껏 찔러 넣었다. 그러자 일순간 다락방에서 나는 소리가 멈추었다. 그런데 이에 형제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이창의 팔 옆으로 칼을 쥔 또 다른 손이 창문을 뚫고 나왔다. 정체불명의 손이 그를 베려는 듯 이리저리 팔을 젖히며 칼을 휘둘러댔고 이창은 기절초풍하여 사다리 밑으로 떨어져 버렸다. 이어 창살이 부서지고 그 안에 누군가가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 이창은 칼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지르며 형제들과 집 밖으로 도주해버렸다. 흉가란 말 그대로 흉한 일이 일어나는 집이나 건물을 이르는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는데 조선시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집이 버려진 지 오래되면 음기가 강해져 지방령이 붙고 끝내 흉가가 된다 믿었는데 풍수를 중요시했던 조선에서는 이런 흉가들을 몹시 불길한 터로 여겼다. 또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버려진 집이란 가문의 소멸을 뜻했기 때문에 조상 숭배와 가문을 중요시했던 조선 사람들에겐 크나큰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도성에서는 인가에 사람이 죽은 사고가 있으면 이를 흉가라 칭하고서 이내 싸게 팔아버린다. 그의 방증이라도 하듯 조선시대 여러 서적에서는 흉가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심지어 그곳의 자세한 위치와 살았던 이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 도성의 인가에 괴물이 많다. 정릉동 허량의 집, 지금은 경운궁 승정원이 된 집, 소공동의 지금 남별궁 등이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록들을 살피다 보면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곳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흉가들의 이야기는 짤막한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반면 이곳은 귀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무려 4차례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현 장충동 일대에 있었다는 묵사동 흉가이다. 조선 후기의 문신 임방은 자신의 책 천회록에서 앞선 이야기 외에도 이곳에서 있었던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창과 형제들이 봉변을 당한 뒤 묵사동에 흉가가 있다는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곳 근처에도 가기를 꺼려했는데 오직 한 선비만이 눈을 반짝였다. 도성 안에 주인 없는 집이 있었단 말인가?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조선을 휩쓸었던 난리로 인해 집안이 몰락해버린 양반으로 이창처럼 오갈 곳이 없어 하루하루 잘 곳을 구걸하던 자였다. 그는 이를 불길한 것으로 보기보단 공짜로 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 이에 얼마 전 있었던 일을 수소문하여 자세히 듣고는 그곳을 점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귀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헛것을 봐놓고서 더 벌리기는. 이에 오래전부터 자신을 따르던 여종 한 명과 함께 묵사동으로 향했다. 듣기로 타락의 불길한 물건들로 하여금 요사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하였으므로 선비는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타락의 문을 부수고 모든 물건을 뜰에 모아놓았다. 이 요망한 물건들이 문제니 먼저 없애버리면 그만이 아닌가? 그러고는 여종을 시켜 그것에 불을 붙이게 하였다. 물건들에 붙은 불은 이내 높게 치솟았고 선비는 이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렇게 불 속을 바라보니 무언가 이상한 데가 있었다. 사납게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물건들의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선비가 불길에 다가가 보니 물건들은 불이 붙은 지 한참임에도 조금도 그을린 흔적이 없었다. 그때 선비의 뒤편에 선 여종이 돌연 숨이 막히는 듯한 신음을 내기 시작했다. 이에 그녀를 돌아보니 여종은 눈을 허옇게 뒤집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하고 있었다. 나으리, 살려주세요. 그러다 마치 몸을 붙들고 있던 줄이 끊어진 듯 바닥에 쓰러지더니 이내 온몸의 9구멍에서 새까만 선지피를 쏟아냈다. 그러자 물건들에 붙은 불길이 갑자기 높이 용솟음치더니 온 뜰을 삼킬 듯 크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안의 물건들은 여전히 불길이 조금도 닿지 않은 듯 멀쩡했고 이에 선비는 두려움에 식은땀을 흘리며 급히 옷을 벗어 불을 잠재우고는 물건들을 집어 도로 다락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여종의 주검을 엎고 급히 흉가를 빠져나갔다. 이후로도 묵사동 흉가에는 몸집이 무려 한 장에 달하는 괴순 오파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한 청년이 홀로 그곳에 들어갔다 앞선 이들처럼 봉변을 당하기도 하는 등 괴이한 일이 끊이질 않았다. 이 이야기들을 전하는 임방이 자신의 책에 그곳에 관한 이야기만 여럿을 남긴 것으로 보아 당시 그곳의 악명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묵사동에 있었다는 귀신이 나오는 흉가. 그곳의 귀신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4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아직 그곳에 있을까? 묵사동은 현재 장충동의 옛 지명으로 당시 도성 안에 시체가 나가는 문이었던 광희문과 불과 500m 떨어진 곳이기도 하다.